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5월 13일, 2016년도 5월 13일에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밤잠을 설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조갑재 선생님께서 전화가 와서 당신이 지금 이 국정농단의 기획폭로의 희생자라고 보여지는데 당신이 할 말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도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나온 스포츠 전문가인데 어떻게 마사지사가 되어서 이렇게 국정농단의 한켠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 조갑재 선생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기회다. 정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제 속에 있는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조갑재닷컴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저는 그 9일날인가요? 이틀 전부터 잠을 자고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태극기 한번 힘차게 흔들어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정 마사지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 센터가 뭐 하는 짓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하는 CRC 운동기능회복센터는 일종의 특수 스포츠 재활센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특기자로 투창, 투혼반, 투포환 선수로 활약했고 이렇게 하다가 머리가 빈 사람이 되겠다 싶어서 결심하고 공부를 해서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입학해서 박사까지 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사지사로 전락시킵니까? 전락됩니까? 언론이 이렇듯 무자비하게 사람을 병신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억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하늘한테 억울하다고 호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러한 억울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5월 13일 들어가는 점에서 고영태, 박헌영, 최순실 세 사람이 이사장 축하한다고 저녁 먹자 그랬습니다. 예, 단순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박헌영이라는 사람도 몰랐고 고영태도 몰랐습니다. 최순실이가 먼저 가고 고영태, 박헌영이가 저한테 차 한잔 하자며 커피숍에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현 재단의 이사장 직무대행이 사무총장인 정현식 그리고 감사인 김기춘을 자르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금방 들어온 이사장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상황을 잘 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내가 처벌을 하더라도 징계를 하겠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 후에 고영태가 전화가 옵니다. 당신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하고 강압적인 전화를 합니다. 고영태가 누굽니까? WK 이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K스포츠의 현직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감사를 자르라고 저한테 강요를 합니까?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이 뭐지? 무슨 권력으로, 무슨 힘으로? 다시 한번 저는 하도 무서워서 그냥 무시하고 말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가이드 러너 컨퍼런스, 국제 가이드 러너 컨퍼런스 행사를 끝나고 워크숍을 가자 그랬더니 우리 재단의 고영태 동기인 노승일, 후배인 박헌영, 또 동기인 강지훈이라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김필승이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 직원들이 반대하니 그러면 가지 맙시다 이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잡은 그 콘도의 방 같은 날짜에 고영태가 불러서 그 직원들을 저만 빼고 딱 합니다. 왜? 고영태가 자기 말을 제가 안 들어줬다고 저만 빼고 워크숍을 간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거점 K스포츠 클럽 문서가 제출 당일날도 저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안 가져오냐고 제가 접촉을 하니까 제출한 다음에 저한테 가져온 다음에 그 서류를 보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6억이라는 돈을 제가 지불한다고 도장을 찍어놨더라고요. 저는 들쩍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MOU 체결했는 그 MOU 도장, 제가 모르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대한체육회 문체부에서 그것이 기각이 돼서 제가 사실은 고소고발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고영태 일당들이 K스포츠 재단에서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청문회를 제가 갔을 때 제가 작성한 재단에 관련된 문건을 노승일이 국회에다가 박영선 의원이나 다른 야당 의원한테 넘기고 JTBC 채널A 이런 종편에 보도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재단을 지키자고 쓴 문건이 매일매일 야당 의원과 종편에 방송이 되니 저는 일개 소시민으로서 너무나도 가슴 떨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재단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이 잠긴 채로 고영태 동기 그 일당들이 재단을 점거하고 저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역시 1월 5일날 이사회를 열었는데 제가 발의한 의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결의하지도 않은 저의 회의만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당들이, 고영태 일당들이 그 재단을 전면 점거하고 저를 못 들어오게 하고 저는 오늘 이 시점까지 방랑 생활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 2건을 해놓은 상태고요. 소송을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놓고 본안건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회폭로의 희생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면 고영태 일당을 재단에서 몰아내고 다시 박 대통령님이 문화융성 한류 세계화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숭고한 설립 목적을 가진 이 K스포츠 재단을 잘 지켜서 우리 후배 스포츠인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은 일개 고영태라는 사람이 최순실과 함께 사익 추구를 하고 그들 간에 갈등이 불거진 산불처럼 불러가져서 일국의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문화융성 세계 활류화 정책을 현실화하겠다는 이런 숭고한 정신을 망가뜨리고 거짓의 산에 의해서 휘청거리는 이런 현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그 힘에 의해서 반드시 고영태 일당과 그들의 책략을 반드시 분쇄시키고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